자, 비트입니다. 오늘은 이 국내 코인 거래소 투자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 1,500만 명이면 우리 지금 5천만 명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정말 거의 얼마예요? 한 3분의 1 정도는 코인 거래를 한다고. 실제 따지고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정말 4인 가족이라고 치면 엄마, 아빠, 애들 둘이 이렇게 하면 애들 둘이가 코인을 투자했어. 막 해서 결국은 어른들 2명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4인 가족을 한 반은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연령이고, 그렇지 않으면 토인에 투자할 돈도 없어서 토인에 투자 못할 테니까, 즉 어른들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1,500만 명 척돌파했다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는 코인 거래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게 규모 차이라서 그렇지, 얼마를 투자하든 10만 원을 투자하든 아니면 10억을 투자하든 그런 규모의 차이라서 그렇지, 아마 상당한 사람들이 코인 거래를 할 거라고 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당 얼마? 658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도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을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뭐라더라? 크리스마스라고 산타랠리인가?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때 막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코인들 주가가 확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한 사람들이 좀 많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나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더군요. 여하튼 요즘 돈을 그냥 은행에 예금시켜 놓는다고 해서 그 돈이 새끼를 치는 것도 아니고, 이자라고 붙어봤자 쥐꼬리만큼 붙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 자연스럽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래서 돈 번 거 적금하고, 그래서 적금한 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은 목돈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고, 조금 현실성이 그게 더 떨어진다고 봐서, 애를 할 거 없이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도 하긴 하지만 왠지 주식보다도 코인이 더 큰 어떤 뭔가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정말 이제 큰 투자를 해서, 물론 손해보면 왕창 쪽박을 차는 것이지만, 또 대박을 치면은 주식보다도 이게 코인이 더 큰 대박을 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생각, 저 자신도 코인을 지금 원래는 아주 조금만 한 100만 원쯤 하다가 지금은 그거보다 많이 늘었지만, 여하튼 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인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냥 회사 출근해서 돈 버는 걸로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사고 하고 하는 게 솔직히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니까, 특히나 이 젊은 세대들, 20, 30대 세대들에게는 언제 그걸 모아가지고 언제 집 사고 자기들 언제 좋은 차 타고 언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려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정말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다시 20살, 20대가 된다 해도 충분히 지금 어떤 20대들이 하는 그런 선택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이해돼요. 제가 이렇게 생활 이야기라고 올리는 이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 예전에는 학교생들이 정말 수업 외에도 이것저것 애들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둬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줬는데, 요즘은 전혀 학교에서 그런 애들과 쌤들과의 교류가 정말 거의 없어요. 쌤들도 거의 수업을 와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직업계고 학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인문계고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쌤들이 들어와서 애들한테 이런저런 사회생활부터 시작해서 조심해야 될 거 이런저런 얘기해 줄 건 전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수업도 잠깐만 하고 대충 치우고, 아니면은 시험 대비한다고 또 거의 자습을 시킨다거나, 시험 대비하는데 무슨 자습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습을 한다거나, 해서 자습한다거나, 해서 빠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쌤들과 아이들과의 이런 이 상호작용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제가 올리는 생활 이야기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이 좀, 세상이 이런 거구나,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또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그런 걸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냥 하나의 참고일 뿐이고, 진짜 이런 얘기들도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봐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또 사회생활 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정보를 자기들이 접해보고, 그걸로 또 자기들이 또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유로 생활 이야기를 이렇게 틈틈이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코인도 똑같아요. 요즘 애들 얘기 보면 고등학생들도 아니면 중학생들도 코인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어. 그래서 너 돈 생기면 뭐 할 거냐고, 특히나 고등학생 애들한테 너 군대 가서 이제 월급 많이 받을 테면 그걸로 뭐 할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코인 한다고요. 코인. 너 코인에 대해서 뭐 아냐고. 그러면 어떤 때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보다 코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저도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코인에 대해서 그냥 알아봤자 수박 겉핥기겠지만 저보다 하여튼 더 코인 종류도 많이 알고 뭐 어떻고 지네끼리 다 전망을 다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애들조차도 관심을 가지니까 국내 코인 거래소 투자자가 이렇게 1,500만 명, 저거 어떻게 보면 애들 다 빼고 나면 우리 인구의 한 반 정도 이상은 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봐도 정말 무난하겠죠. 그래서 1인당 보유액도 658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많겠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전체 보유 금액은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 102.6조. 엄청나죠? 100조가 넘는 거예요. 그죠? 100조가.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코인 거래소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이거에 관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진짜 뭐 여기 뭐 빗썸인가 뭔가 그런가 본데 거기 봐도 비트코인이 최고가가 뭐 1억 5천만 원을 당선했다고. 뭐 1억 5천만 원 넘어선 적도 조금 있죠. 1억 5천만 원도 더 되는 때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막 상당했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비트코인이 한 1억 한 4,6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에서 따지면은 한 1억 정도, 1억 한 4,6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4,600만 원 크게 차이 나지 않죠.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거의 한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 애들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저희 뭐 여기 학원에서 쓰는 컴퓨터에 무슨 랜섬웨어가 뭐 걸려가지고 갑자기 컴퓨터가 안 돼서 막 뭐라고 했더니 그게 랜섬웨어 걸려서 걔네들이 뭐 1비트코인인가 그 당시에 요구했었어요. 그때 1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야 뭐냐고. 그때 저도 비트코인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고 뭐 이런 걸로 달라 그러지.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이거 그 랜섬웨어 걸리면 아시겠지만 그걸 진짜 말 그대로 랜섬이라는 게 몸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따로 돈을 주지 않으면은 컴퓨터 자체가 먹통을 아예 새로 컴퓨터를 다 뭐 포맷 시켜가지고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근데 포맷 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 저희처럼 개인도 거기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정말 어떻게 다시 복구가 안 되면 진짜 앞이 깜깜한데 뭐 기업이면 더 심하겠죠. 여튼 그때도 정말 만들어 놓은 뭐 서류 파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로 만든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깜깜해서 1비트코인인가 그걸 주고 다시 뭐 해서 거의 한 90% 이상 복구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 샀으면 지금 대박이었겠죠. 100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1억 5천만 원이라잖아. 그렇게 이만큼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코인 시장은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아무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정말 온갖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안 될 거라고 전문가든 뭐 비전문가든 다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은 거의 1억 5천만 원,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여기서 한동안 계속 이거 좀 올라가겠지. 제 생각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잠깐 주춤했다고 해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기준으로 1억 4,600만 원인가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그런데 그게 뭐 내려간다고 진짜 뭐 몇천만 원대로 떨어질지 아니면은 더 올라갈지 저는 원래 더 올라간다고 봐요. 더 올라간다고. 여기 지금 보면 뭐 옆에 나온 거 봐도 또 자잘한 다른 어떤 이 코인들도 많잖아요. 뭐 코스모스 이런 거 뭐야. 솔라나, 뭐 트론, 웨이브, 뭐 비트코인, 골드, 이오스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인이 지금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몇 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코인들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하늘만 알고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고 봐도 되죠. 물론 뭐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코인도 뭔가 조작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진짜 무슨 이유 지금 뭐 트럼프 제2기가 지금 대통령 내년에 뭐 취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향, 뭐 우리 같으면 한국의 기업 영향, 뭐 이런저런 정말 상상하지 못할, 예상치 못할 그런 일들이 터지면 또 어떤 식으로 코인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할지 모르는 거가 솔직히 전문가의 말도 참죠. 자기 개인의 신조도 참죠. 그래서 결과는 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코인이지. 뭐 전문가 말 믿고 특히 요즘 뭐 주식 리딩방부터 시작해서 뭐 코인 리딩방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믿고 만약에 자기가 뭐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다면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 코인 리딩방을 믿고 그냥 따르는 사람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정말 좋은 거고 할 것 같으면 자기 말고 있지. 아니면 자기 어떤 가족들한테만 알려줘서 투자하지. 그걸 왜 말라고 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돈도 뭐 크게 자기가
버는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려줄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막 정말 단물단물 다 빨아먹어가지고 결국은 손해만 왕창 끼치고 마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게 좋은 정보, 그 고급 정보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겠어. 그러니까 그런 주식 리딩방부터 뭐 코인 리딩방이 뭐 그런 거 들어서 뭐 가입해서 거기에서 정보 알아가지고 투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온갖 책임 다 본인이 져야 돼요. 본인이. 그런 걸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너무 억울하니까 국가에서 이런 거 관리 못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길 가다가 자빠져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본인이 다 진다는 각오로 코인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뭐 하다못해 뭐 땅을 사든 뭘 하든 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코인의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코인을 투자하고 있고 뭐 아까 전에 평균 금액도 거의 650몇만 원에서 많은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대가도 본인이 다 져야 돼요. 뭐 보면 어떤 사람들 뭐가 이거는 절대 안 되고 뭐 이거는 되고 그런 말도 조금 우습지 않아. 그렇게 됐으면 다 그 말대로면 됐으면 그대로 투자한 사람들은 다 떼돈을 벌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 보면 뭐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돌파한 걸로 집계됐고 그래서 여기는 빗썸 라운지라고 되어 있네요. 빗썸 라운지 전간판에 보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오늘이겠죠. 오늘 10시 6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오늘 10시 6분 기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 4,600인이었더니 그런 걸로 하면 좀 떨어졌겠네요. 그렇죠? 그래봤자 또 좀 이따 다시 올라가겠죠.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정말이지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뭐 더불어민주당의 무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국내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결국은 1,559만 명, 거의 1,60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10월 말보다도 61만 명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처음으로 150만 명, 1,500만 명을 넘었었다고. 이거 뭐 1,600만 명, 1,700만 명 뭐 넘어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국내 5대 거래소가 있대요. 업비트 있고, 빗썸 있고, 코인원, 코빗, 코팍스 이렇게 있나 봐요. 저는 뭐 다 이름 못 들어봤고, 그때 봤자 업비트나 빗썸을 들어봤지. 다른 거는 잘 못 들어봤어요. 하여튼 5대 이 거래소가 5대 거래소의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로 같은 사람이 여러 개 계정소에, 여러 거래소에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이렇게 여러 거래소의 계정을 가진 경우를 다 중복합산한 수치수다라고 되어 있죠. 중복합산했다는 거니까 결국 이걸 다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15,000만 명, 1,5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니까 뭐 한 명이 다 어떤 가지고 있는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더 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한국은행이 이 가상자산 관련 통계자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서 사업자들로부터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이번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지난 7월 말에 1,474명, 8월 말에 1,482만 명, 9월 말에 1,488만 명, 그리고 10월 말에 1,498만 명. 그리고 매달 한 10만 명씩 이상 계속 늘다가 결국은 11월에 들어서 증가폭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11월에 들어가지고 10월 말보다 11월 61만 명, 거의 한 10만 명씩 늘다가 갑자기 61만 명 확 대폭 늘어난 거죠. 이게 안 좋은 이 우리나라 같은 국내의 어떤 경제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내에 정말 뭐 지금 보면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다 하고 뭐 소상공인, 저도 뭐 소상공인이지만 파산하려고. 저 같아도 지금 좀 애들 수도 그렇고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학원도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수학조차도 뭐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중요한 과목조차도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저도 지금 뭐 학원을 조금 더 규모를 줄여서 학원이 아니고 어디 뭐 그냥 뭐 이 교습소로 좀 규모를 줄여서 할까 싶을 정도로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걸 조금이라도 저렴한 거, 더 싼 거, 뭐 아니면은 진짜 좀 수익 거 뭐 따지고 나면 어떻게 보면 학원도 뭐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옛날에 무슨 뭐 빨간 펜이니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인터넷 인강으로 들을 수 있는 걸로 많이들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진짜 학교든 학원이든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이 온라인 어떤 강의, 인강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서 지금 이런 현재 어떤 학원들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경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어떤 뭐 가상자산 이런 거에 코인이니 뭐 주식이니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10월 말하고 11월하고 비교하면 평상시에는 한 매달 한 10만 명 정도 느는 사람들이 지금 60만 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폭이 늘어났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뭐 여기 보면 1비트코인 가격이 10월 말에 한 1억 50만 대에서 지금 11월 말에 1억 3,580만 원, 그리고 지금은 1억 5천만 원대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월 말에 투자를 1억을 만약에 1비트코인을 샀다고 해도 10월 말에 지금 한 달 조금 더 넘어서 한 5천만 원 가까이 어떤 자산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으면은 1억이 아니고 10억이라도 넣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돈이 돈을 낳는 거라고 할 만큼 진짜 약간 좀 심하게 생각하면 무슨 사기 같은 거죠. 누가 한 달에 막 그 잠깐 한 달, 두 달 사이에 5천만 원씩 벌 수 있는 직종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죠. 그 1년 내내 벌어도 5천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한두 달 사이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니까 솔직히 일반적인 어떤 직장 생활하고 싶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20, 30대 사람들이 돈 많이 있으면 비트코인이라는 거 가상자산 투자해서 떼돈을 벌고 싶지. 맨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막 상사한테 시달리고 이런저런 업무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진짜 돈도 이 한두 달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벌 수 있는 돈보다 택도 없는 돈을 벌면서 지낸다는 게 진짜 일할 의욕이 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게 그래서 진짜 요즘 20, 30대 MZ세대의 어떤 일하려고 하는 의욕을 정말 이제 막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중요 요인일 수도 있어요. 이런 가상재산으로 뭐 돈을 벌었다고, 나 어제 하루에 얼마 벌었다, 막 그렇게 입으로 올려놓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다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고, 팩트가 아닌 경우가 더 훨씬 더 많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렇게 제 한두 달 사이에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면 비트코인을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이게 돈이 이게 있어야지 하는 거니까. 이걸 진짜 뭐 1억 이상 10억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할수록 자기도 받는 게 더 많은 거지. 진짜 비트코인 요즘 뭐 쪼개서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던데. 그래서 비트코인 10만원치, 뭐 비트코인 100만원치 뭐 그렇게 산다는데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뭐 이익이 있긴 있겠지만 방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몇천만원씩 이익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익이 있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1비트코인은 사야 되겠죠. 1비트코인 지금 1억 5천만 원 되니까 1억 5천만 원 주고 1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억 5천만 원이라는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중에서 많을까요? 1억 5천만 원 고소하고 150만 원, 아니 15만 원도 통장에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1억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거 금방 오를 것 같으니까 뭐라더라? 하여튼 뭐 빌려서 투자하는 뭐 방법이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빌리니까 자기가 1억 원 이상을 빌리면 그 이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다 내고 그래도 남을 만한 이익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어떤 생각하면 비트코인 뭐 한 1억 정도 빌려도 5천만 원 이자를 내지는 않을 테니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제가 이자율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도 이자율이 비싸겠죠. 그걸 어디 이런 일군 뭐 어떤 이 은행 측에서 일금융에서 빌리진 않을 거잖아. 뭐, 2금융이든 3금융이든 아니면 무슨 자체든 뭐 이런 데서 빌릴 테니까 이자도 엄청 셀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 투자해서도 돈을 남길 수 있을까 하고 투자했는데 뚝뚝뚝뚝 떨어져 봐. 그러면 진짜 뭐 끔찍하죠. 아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여윳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좀 떨어져도 그래 뭐 어차피 좀 더 시간 두고 보면 올라갈래. 그래서 진짜 비트코인은 진짜 제가 봐도 시간이 문제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1억이든 10억이든 뭐 100억이든 투자해놓으면 계속 돈을 오는 거니까 솔직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 하나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냥 일하는 것보다 이 비트코인에서 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제 생각하고 정반대로 비트코인에서 돈이 푹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모른다고. 오로지 하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 이건 뭐 전문가니 뭐 아니면 뭐 아주 뭐 초전문가니 뭐 아니면 신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믿을 거는 못 돼요. 그건 시간이 지나가서 직접 자기가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1월 말에 뭐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시가 평균 기준으로 102.6천억 원에 달했다고. 그래서 인당 기준은 아까 전에 저 위에서도 봤지만 658만, 이건 평균 내서 그렇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658만보다도 더 적은 돈 투자하거나 아니면 진짜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국내 자산 거래소의 1일 평균 거래 대금도 11월이 14조 9천억 원에 달했다고. 같은 달 코스피 상장, 이건 저 주식이었죠. 거기 코스피 상장은 9조 9,214원, 코스닥 시장도 6조 9,703원에 비해서 이 두 개를 합친 거랑 거의 맞먹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이런 거보다 코인에 더 많은, 이런 가상자산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 솔직히 주식, 저도 뭐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만, 그런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 그 대기업이라고 믿고 뭐하고 믿어도 솔직히 뭐 올라가기보다는 더 떨어지잖아요. 그쵸? 더 떨어지고 또 어느 주식이 진짜 좋을지 보통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 어느 주식이 진짜 뭐 하루 안에 막 2배가 될지 뭐 50% 오를지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주식 리딩방이니 뭐니 이상한 거에 자꾸 의존하고 그런 전문가라는 그런 사기꾼들한테 쫓는 경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에서 버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유혹에 끌리는 거야. 뭐 그냥 은행에 돈 집어넣고 있는 게 제일 속 편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게 제일 속은 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뭐 이웃이 누가 어쩌고 아는 사람이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친척이 어떻고 막 이런 주식이든 가상자산 투자든 이런 거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덤덤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다들 진짜 뭐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그렇게 누가 자기 친구가 주식 투자 아니면 특히 이런 비트코인 같은 그런 어떤 가상자산 투자에서 돈을 막 엄청 벌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일할 맛이 나겠어요? 어디 안 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상자산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하는 게 일종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좀 덜 심리적인 데미지를 받으려고, 자기도 하고 있으니까 자기 것도 언젠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마치 로또를 샀을 때 그런 어떤 기대감, 그리고 누가 막 가상자산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런 기사들, 너도 나도 가상자산에 투자한다 이런 기사들 봤을 때 나도 그 중에 일부라는 그런 어떤 안도감, 보통 뭐 포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뭔가 이렇게 다 하고 있을 때 자기만 그 기회를 놓칠까봐,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자기도 그런 기회를 놓칠까 싶어 하는 마음에 이런 어떤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제 뭐 가상자산이 뭐 다 쓸모없다, 아니면 가상자산은 정말 무슨 더 엄격한 제재가 많이 가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되지 않으면은 뭐 줄어들지 않겠죠. 얼마 전에는 보니까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매긴다고 그렇게 했다가 그 어떤 법안이 그냥 유예가 돼서 앞으로 한 2년은 최소한 그런 뭐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세금을 매기고 하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 2년 동안은 더 이상 뭐 가상자산을 뭐 100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더 벌든 거기에 대해서 뭐 세금을 매긴다 이런 말이 이제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우리도 가상자산인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이렇게 아까 전에 11월에서 12월 이렇게 한 61만 명이 늘어난 것도 아마 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세금을 매기려고 하다가 이제 세금을 매긴다는 그 법안이 그냥 유예가 돼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을 수도 있고, 맞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보험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시장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뭐 이것 때문에 뭐 세금을 매긴 여전히 그랬다가 뭐 이것도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니, 뭐 누구는 딴 데 돈 버는데 세금 안 매기면서 왜 가상자산에다 매긴 여전히 그런 말이 많아서, 그리고 분명히 뭐 국회의원에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네도 자산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세금 왕창 떼간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싫겠죠. 그래서 일단 그게 유예가 된 것 같아. 하여튼 여하튼 이만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느 정도 안전망은 있어줘야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만들지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코인들이든 간에 코인에 대한 자산가산에 대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완전히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전문가의 말을 듣든 자기의 신념을 따르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하든 간에 빚을 내든 투자하든 자기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든 그게 진짜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한다. 이걸로 해서 진짜 결과가 좋으면 자기가 전문가고 결과가 안 좋으면 자기는 뭐 손해보고 쪽박 차는 거니까 정말이지 신중하게 잘 투자를 하셔야 한다. 이거는 뭐 저도 똑같지만 이걸 막 누가 엄청나게 이걸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면 배 아프죠. 자기도 나도 저런 거 알았으면 살걸. 근데 그거를 미래를 알 수 없는 게 우리니까 진짜 뭐 미래를 하루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그래도 뭐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니까 이런 어떤 코인이라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늘 그런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된다고. 그래서 뭐 주식 리딩방부터 이렇게 코인 리딩방이니 뭐 이런 것들 참고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또 믿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를 했을 때 결과도 또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걸 뭐 누구한테 뭐 물러내라 좀 배상을 해달라 손해배상해도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투자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런 거 투자해서 손해봤을 때 국가가 배상해 준다 줘야 된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가상자산 특히나 주식보다 더 위험 부담이 더 큰 이런 가상자산을 투자할 때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다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걸로 뭔가 정말 몇 배로 아니면 몇십 배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더 크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이런 어떤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경기가 살아가는 게 팍팍하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요. 꼭 한국의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여하튼 이런 거 투자하실 때 좀 현명하게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막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지는 마시고 현명하게 투자해서 물론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긴 하니까 자기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 아니면은 좀 무리를 한다래도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뭐 세상 어떻게 보면 한번 살다 가는 거니까 그래 한번 저질러 본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니까 뭐 이런 코인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온 거 보고 저도 그렇고 이 학생들 지금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코인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정보라도 좀 알고 있으라고 이런 생활 이야기를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자,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생활 이야기도 꼭 이런 뭐 경제 관련 코인 관련 말고라도 여러 생활 이야기를 올려서 뭐 특히나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BTS입니다.